2024년 4월 30일입니다. 4월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현실감이 지시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고 인생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2024년 3분의 1 행복하셨나요? 연초에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셨나요? 아니, 아직 뭐 준비 중이다. 글쎄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내용들이라든가 외부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거, 정치 얘기, 뭐 문화 뭐 이런 거 가다가 혹시 본인을 놓친 건 아닐까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CDL, 크라임 데일 라이브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웃거리면서 세종사이버대부터 시작해서 학교 뭐 이렇게 혹시나 자리가 있을까 하는데, 그건 제가 꿈 같은 얘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제가 그 흔히 말하는 주제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착각했던 거는 이제 크라임의 팟빵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사실 팟빵에 대한 믿음은 예전역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팟빵에서 제가 계속 예전부터 CDL 그 뭐 생방 얘기, 뭐 매불쇼 같은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어떤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 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애초에 저는 뭐 지분을 다 넘기고 전 출연자 입장이니까 사실은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사실 저는 뭐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오늘이라도 너 나오지 마 그러면은 배상훈의 크라임이 아니라 뭐 누구누구의 크라임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건 그런데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기다린 세월이 좀 아깝다라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이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거부한 거죠, 모두. 근데 이제 와서 뭐 50만 뭐 100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팟빵이 헛꿈을 꾸고 있다. 그래도 이제 뭐 저는 팟빵의 출연자로서 성실하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거는 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CDL을 지금 별도의 저기 스튜디오라든가 아닌 사무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전혀 다른 레이블을 하려고 하는 이유 그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같은 형태의 그 재연 크라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나 더 올해도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속 있으면 계속 저는 할 거고, 뭐 팟빵에서 너 이제 나오지 마, 출연 그만, 다른 사람 쓸 거야 그러면 뭐 오케이, 저야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그걸 다 넘겼으니까. 대신에 이제 그건 뭐 어차피 그 저의 성실한 걸로 여태까지 전 한 번도 빵꾸나거나 빠진 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일 껄렁껄렁해 보여도 제가 KBS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어떤 방송도 단 한 번도 빵꾸 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떤 걸로, 생방이든 녹화든 어떤 걸로든. 물론 이제 약간 뭐 교통으로 뭐 5분 내지 10분 정도 늦은 적은 한두 번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 정도. 거의 방송을 10년 뭐 12년 넘게 했지만 제가 자부합니다. 제가 한 것에서 사실은 망한 것이 있나요? 저 때문에 망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저를 자르고 뭐 다시 부르다가 제가 왜 가냐,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런 성질 더러운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어쨌든 팟빵하고의 인연은 계속 가는 거고 저를 뭐 출연자로 계속 쓰는 건 저도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계속 요구했던 CDL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부를 한 거고 거부를 해왔고 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이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 갖는데 이제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시작 안 하면은 못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해야지 그나마 1, 2년 꼬라박고 뭐 3년쯤 돼서 하는 미국 LA에 있는 범죄 팟캐스트, 범죄 유튜브 무려 800만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범죄 아카이브를 만들고 일종의 뭐 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 통계라든가 데이터 이런 것들도 축적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수익도 창출해 갖고 소위 말하는 피해자로부터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수익으로 그런 뭐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세상에 뭐든지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저를 책망하는 거죠. 무슨 책망? 다른 어떤 흐름 때문에 역시 남을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야. 제가 그렇습니다. 한 일 없이 아무것도 만들어낸 성과도 없이 나이만 처먹고 이제 54, 54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더 알차고 더 내용 있게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는 행복하지도 않고 성과도 못 냈습니다. 그냥 존나게 누구 말대로 어떤 새끼 말대로 아니면 그 미니지 말대로 시발 진짜 못 빠지게 좆빠지게 열심히 열심히만 한 것 같습니다만 저 열심히 한 거는 뭐 근데 사는 거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과정에서도 저의 몇 마디의 말에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분들한테 기쁨을 주고 또 안식을 제 말이 아니면 뭐 방송이 그랬다고 하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제 인생이 여기에 이렇게 끝나도 그걸로 저 족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일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채널을 좀 해보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 고백이고 그랬습니다. 저는 뭐 어제도 매불쇼 체육에 가갖고 체육이 티껍게 걸어서 뭐 저 신경 안 씁니다. 뭐 자르면 자르는 거고 안 부르면 안 부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에 뭐 신경 씁니까? 어제 김어준이 미니진에 대해서 뭐 저격이라고 하긴 그런데 좀 티껍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성 혐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가 평생 4천억을 못 벌었는데 야 네가 지금 내놓으라는 게 4천억이 말이 돼? 거기에 박시동이도 맞장구를 쳐갖고 거기 자주 나오는 이게 경제 관련된 분이시죠? 경제 관련된 아니 튜진스가 하이브를 다 이용했고 어차피 하이브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떴는데 마치 지가 다 한 것처럼 미니진이 그리고 아일릿이라는 걸 뭐 자기 카페했다 말이 되느냐 너무 자기식 과잉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콜럼버스의 달걀이죠. 그죠?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지금 보니까 뉴진스 저거 1번 거고 100개 거고 이것저것 100개 고 야 뭐 이거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저 뭐 별거 저렇게 베끼려면 나도 한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어떤 IP라고 하죠. 이런 지적재산 이런 가치는 실제로는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김어준이 말로 동종업계에 비슷한 어떤 건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꼴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평가하는 부분이고 전혀 문외한 아닙니까? 김어준이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왜 비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조금 욕심이 많았다.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민희진이가 방시혁이 뭐 대단하게 했는데 방시혁이의 하이브이를 다 이용해 쓰면서 그 정도는 욕심이 아니냐? 뭐 저도 일견 봤을 때는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그 업계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판단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사실 이 시점에 김어준이 왜 꼴 같지 않게 박시동일 동원해갖고 민희진이를 타격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거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잖아요. 김어준이 민희진을 건든 거는 자기는 이런 풋옵션을 본 적이 없다. 너무 과도하고 전례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파격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K-팝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혁신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IT나 이런 걸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런 업계에서는 그건 꼴같지 않게 지가 한 거지. 예? 이 업계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과도하니까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었다. 그것도 각시동이 같은 뭐 경제인데 박시동이도 언급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지가 문화평론가도 아니고 뭐 주식 뭐 이렇게 보상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이볼 이용해서 뭐 구독자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떤 생산 이런 것들을 지가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김어준의 여성 혐오, 말하자면 개꼰대의 본질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어준이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꼰대고 보수적입니다. 하는 게 무슨 뭐 그 뉴스공장 이런 데서 진보적이고 떠들고 웃기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은 뭐 뉴스공장이나 겸손은 김다혜에서 해는 뭐 정치 경제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집단에는 전문가를 불러갖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중도 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보적인 측면을 자기는 담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중도에서 우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이런 애들은 정책 자체가 없고 대가리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꼴통들이야 그냥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고 김어준이 같은 애들이야 이제 보수죠. 걔네들이 보수죠. 사실은. 걔네들이 보수고 실제 우리나라는 소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집단들이 파편화돼서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 가장에서 하는 그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어제 뭐 윤석열이하고 뭐 이재명이 만나갖고 뭐 낄낄거리며 지들 했다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만난 겁니까? 지들끼리 그러면 뭐 하나는 이 두김씨 마누라 두김씨를 서로 봐주려고 쇼 붙이려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그건 뭐 그냥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사실은 저는 걔네 둘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극단주의자들이 소멸하고
이 민주당의 꼴통들이 자연스럽게 국힘에 그러니까 섞이면서 그들이 이제 일본의 자민당식의 그 보수 꼴통의 집권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진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건 이제 씨가 말리겠죠. 지금처럼 똑같이. 그게 가장 제가 두렵습니다. 가장 두려운 겁니다. 김어준이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마치 진보를 가장한 이런 빠짓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물가 저는 1, 2년 전에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했지만은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거기 나오는 소위 자칭 정책을 한다고 하는 대가리들, 뭐 엘리트들, 뭐 이런 애들 보면은 걱정스럽습니다. 엄청나고 뭐 저기 경제라는 애들도 있고 정치, 뭐 외교 이런 애들도 사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국민의힘 뭐 이런 데에서 기득권을 권력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마치 우파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그 권력에 취한 놈들입니다. 실제의 모습들 보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섞여서 말하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옛날에 운동권들, 특히 586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의 사실은 그 운동했다는 거를 빌미 삼아서 지금의 강력한 보수 세력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보수 꼰대가 돼버린 거죠. 그 보수 꼰대들이 결국은 겉으로는 진보인 것처럼 민주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보수 꼰대들이 돼 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새로운 형실의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권력에 취해갖고 흥청망청거리는 꼴들, 이런 거를 보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거에 대한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저 스스로도 사실은 부끄럽고, 제가 이렇게 욕을 하지만 그럼 너는 뭔데?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뭐 그런 소리를 해?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같이 이렇게 뭐래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땔감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선거 때마다 너 왜 민주당 안 찍어? 민주당 안 찍으니까 윤석열이 같은 애가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거봐. 뭐 요번에도 뭐 정의당 그 새끼들 또 겐세이 쳤네. 뭐 그러니까 왜 민주당 안 찍어서 그래? 이따 이 소리나 해야 되고. 그럼 민주당 찍어서 뭐가 됐습니까? 문재인 때 나라 망쳐먹은 건 뭡니까? 경제 망쳐먹은 건. 그리고 다른 그럼 통일이나 아니면 뭔가 그 정치나 이런 것이 잘 됐다? 잘 됐습니까? 그것도 웃긴 소리입니다. 새로운 어떤 진보의 태제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거를 글쎄요. 저도 그냥 걱정스럽습니다. 진보를 말하고 민주를 말한다고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진보주의가 아자이가 아닌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개꼰대에다가 보수고 완전히 기득권, 지금 꼬락서니가 민주당 꼬락서니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국힘의 세력들과 합쳐져서 자연스럽게 이 몇 년 뒤에 대연정 같은 걸로 형성돼서 우리 사회에 일본의 자민당처럼 거대한 독점적인 세력이 될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그게 오늘 제가 김어준의 민희진 뭐 저격 그런 걸 다루면서 뭐 그거에 대한 조짐이라고 볼 수는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여성에 대한 혐오도 있고 그게 웃기잖아요. 박진영이 평생을 해왔는데 민희진이가 이렇게 아니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평생에 벌 것이 다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민희진이도 나이가 44이에요. 지금 보니까 79년생이더라고요. 44, 45. 박진영은요?
그럼 그렇게 50, 걔보다 한 10살이 많거나 적어요. 그게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그러죠. 소위 말하는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은 이러이러. 그걸 네가 이렇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민신이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과도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신이 수백억 자산을 하는 거 모릅니까? 민신이 그렇게 입고 나와서 아니에요. 민신이 부자고 가난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노예계약 그런 문제 때문에, 노예계약은 이제 일종의 수사죠. 수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신과 왕시혁은 그렇게 갖고 싸울 거지. 그건 뭐 사실 논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제는 이 민희진과 방시혁의 맥락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제 걱정대로 김어준은 여성 혐오가 쪽으로 가는 거죠. 이씨, 박진영이 저러는데 네가 뭔데?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말았어야 될 곳에 개입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쓸데없이 이제 고집을 부릴 겁니다. 김어준이 자기 한 행태로 자기가 다 옳아. 내가 경험한 게 다 맞아. 그걸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악마적 영향력을 또 퍼뜨릴 겁니다. 분명히 지금 민희진의 판단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거기에 여성 혐오가 들어가 있다고 좀 보지만, 그걸 또 그 논리를 지지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빠드를 뿌릴 겁니다. 그게 이제 또 뭔가 또 하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또 논쟁을 일으켜서 또 돈을 벌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 김어준이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게 정치 백화점이 된 느낌이죠. 아니면 이건 도매상도 아니고 정치 경매꾼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아마 정치 경매꾼이 맞을 겁니다. 정치와 지식 경매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는 매우 지식을 사랑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가 하는 것이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그래서 그걸 몰고 다니면서 메뚜기처럼 싹 다 조져버리는 그런 꼬락선이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죠. 근데 이미 이전부터 조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이라서 한마디 해봤습니다.